14장 공간음향 9강입니다. 11절 차음입니다. 소음이 없는 조용한 환경에서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소음을 차단해야 하고 실내에서 재생한 음이 외부로 새어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차음이라고 합니다. 스튜디오나 음악홀과 같은 공간은 약간의 소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내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음악 레벨이 80에서 100데시벨 정도가 됩니다. 음악이 외부로 새어나가면 타인에게 방해가 되어 편안한 음악 감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홀이나 스튜디오에서는 차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벽의 구조나 재료에 따라서 차음 정도가 달라집니다. 벽의 재료가 무겁거나 두꺼울수록 차음 성능이 좋으므로 콘크리트나 돌과 같은 재료는 차음 효과가 큽니다. 소음은 외부에서 발생된 음이 건물의 벽이나 문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 전도음과 건물 구조체의 진동으로 전달되는 고체 전도음이 있습니다. 소음 레벨의 평가 기준은 NC 곡선을 사용합니다. 먼저 1옥타브 대역별 소음 레벨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 대역별 레벨 값을 NC 곡선의 그래프상에 기입을 하고 밴드 레벨이 가장 높은 값이 소음 레벨의 NC 값입니다. 여기 NC 곡선이 있습니다. 각 주파수 대역별로 소음 레벨을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레벨이 높은 이 값이 NC25 곡선과 다 있으므로 이 배경 소음 레벨은 NC25가 됩니다. 또 여러 실내 종류에 따라서 NC 값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방송 녹음 스튜디오, 콘서트 홀과 같은 경우에는 NC 2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12절 흡음입니다. 음파가 재료에 입사되어 전혀 반사되지 않고 완전 흡음되면은 흡음률이 1이고 100% 반사되면은 흡음률은 0이 됩니다. 흡음률은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주파수별로 나타납니다. 100Hz, 125Hz, 250, 500, 124K에 나타냅니다. 주파수별로 흡음률이 다르므로 찬양시간 주파 특성도 달라집니다. 흡음률을 단일 수치로 나타내는 척도로서 NRC가 있습니다. NRC는 250, 500, 1K, 2K의 흡음률의 평균값으로 나타냅니다. 여기 재료 1과 재료 2의 흡음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NRC 값이 나와 있습니다. NRC 값은 같지만은 주파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찬양음의 음색도 달라지게 됩니다. 흡음재 종류는 다공질령, 공명형, 판진동형이 있습니다. 다공질령은 천이나 유리섬유와 같이 미세한 구멍이 많은 재료로 만들어진 흡음재입니다. 다공질령은 저음의 흡음률은 낮지만 중고음의 흡음률은 아주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명형은 중음이 약간 흡음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판진동형은 저음이 흡음되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합판은 벽에 붙이면 반사성이지만은 이렇게 진동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면은 판이 진동하면서 저음을 흡음합니다. 다음에 흡음률 측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흡음률 측정은 주로 잔향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잔향실에서 흡음재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한 잔향 시간을 T0라고 하고 흡음재를 설치한 상태에서 측정한 잔향 시간을 T1이라고 하면 T0와 T1을 이 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이 흡음재의 흡음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흡음률 데이터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잔향실법 흡음률입니다. 또 공간의 음향 설계에서도 이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흡음률은 주파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흡음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유리도 거의 흡음률이 0에 가깝습니다.
두꺼운 카펫은 저음은 흡음되지 않지만은 중고음에서는 대략 0.5 정도 흡음률을 갖습니다. 유리 섬유는 125Hz는 저 흡음이 되지 않지만은 250Hz 이상에서는 흡음률이 아주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평균적으로 0.4에서 0.5 정도의 흡음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과 얼음은 완전 반사이므로 흡음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또 같은 흡음재이더라도 재료의 뒷면 조건, 즉 재료 뒤쪽 벽의 유무, 벽의 특성, 재료와 벽 사이의 공기층의 유무, 공기층의 두께, 또 재료의 설치 상태 등에 따라서도 흡음률이 달라집니다. 공기층이 160mm인 경우와 10mm인 경우에 흡음률의 차이입니다. 공기층이 두꺼울수록 저음까지 이렇게 흡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흡음재를 부착할 때는 공기층을 일반적으로 두는 것이 흡음 효과가 높습니다. 텍텀이라는 흡음재를 벽에 붙이지 않고 이렇게 공기층을 두어서 설치한 사례입니다. 그라스우를 뒤에 공기층을 두고 설치한 사례입니다. 카펫은 바닥에 설치하기 때문에 공기층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음이 거의 흡음이 되지 않습니다. 커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튼도 고음은 흡음이 되지만은 저음은 거의 흡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커튼을 벽에서 50cm 정도 띄어 설치하면은 저음도 이렇게 흡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고음, 저음, 죽음의 흡음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벽에 흡음재를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고주파수는 고음은 흡음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중음은 파장이 약간 길기 때문에 흡음 효과가 좀 줄어들고 저음은 파장이 아주 길기 때문에 흡음 효과가 아주 적습니다. 따라서 저음까지 흡음을 하려면은 흡음재를 이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세 가지 흡음재 사례가 있습니다. 흡음재가 얇은 경우에 흡음 효과가 적습니다. 흡음재가 두꺼우면 약간 흡음 효과가 커집니다. 그러나 흡음재가 얇아도 이렇게 띄워서 설치하면 흡음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100Hz를 흡음을 하고 싶으면 100Hz 파장에 100Hz 파장은 3.4m입니다. 3.4m의 4분의 1 지점, 즉 85cm. 다시 말하면 음압이 가장 높은 위치에 흡음재를 설치하면 흡음 효과가 아주 큽니다. 흡음재 처리 사례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울리는 공간입니다. 저녁 시간이 저음은 굉장히 깁니다. 거의 2초 가까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면을 전부 커튼으로 흡음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벽간 간의 거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따라서 저음의 흡음이 잘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커튼이 없을 때와 커튼이 있을 때 이렇게 띄우면 저음을 흡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공간음향 특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간음향은 음향 시스템에서 스피커 다음 단에 연결되는 음향 기기이므로 음향 시스템의 성능이 좋아도 공간음향 특성이 좋지 않으면 좋은 음질로 들리지 않습니다. 음향기기의 특성이 나빠서 음향 시스템의 음질이 좋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고 공간음향 특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음향 시스템이 좋은 음질로 들리기 위해서는 공간음향 특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간음향 특성이 음향 시스템의 음질을 좌우합니다. 공간음향은 음향기술 분야의 업무 영역이 아니지만 음향 시스템 설계 시작부터 건축 분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공간음향 특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음향 엔지니어의 역할입니다. 음질과 명료도를 열화시키는 요인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공간음향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음질과 명료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공간음향 특성, 스피커 특성, 음향 시스템 특성, 기타 있습니다만은
공간음향 특성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공간음향 특성이 음질에 미치는 영향을 명료도, 음색 변화, 저음의 음질 변화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명료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음 레벨, 잔향 시간, 직접음과 잔향음의 비에코가 있고, 음색 변화를 시키는 요인은 홈 필터 왜곡입니다. 또 저음의 음질을 열화시키는 요인은 정지파입니다. 공간음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간음향 설계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공간음향 측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음향 시스템 튜닝과 측정책 17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